안녕하세요.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제 인생이 엉망이 되기 전 탈출에 성공하게 된 여자입니다. 사람이 약하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자주 듣는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2살이 더 많은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인 제가 오빠보다 공부는 물론이고 사교성도 더 좋았습니다. 근데 남매다 보니 성향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오빠보다 동생이 공부를 더 잘하는 집안도 있으니까요. 근데 친정 부모님이 보시기에 저희 오빠와 저희 차이가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차이가 심해지지 않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가 되면서부터 차이를 실감하시게 된 것 같아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 제가 푸는 문제도 오빠는 몰랐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다가 오빠가 왜 그렇게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지에 대해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경계성 지능장애, 그게 저희 오빠가 갖고 있는 병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저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 것이었죠. 예전에는 공부만이 살 길이었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공부만이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오빠와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700만 명 넘게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친정오빠가 유별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빠와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적이 없다 보니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 친정에서도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부족한 우리 오빠 탓을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지적 능력이나 지능이 아니란 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정오빠의 부족한 부분을 아신 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서는 얘기를 꺼내셨죠. 너희 오빠가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나중에 우리가 세상에 없으면 너가 챙겨야 되니 그게 너무 막막하더라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아빠가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어차피 너희 오빠가 심한 지능장애는 아니니까 가게를 도우면서 알려주면 그래도 밥벌이는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다. 나중에도 시집가더라도 가끔씩 오빠 들여다보기만 하면 돼.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혹시나 본인들이 세상에 없을 때 저에게 친정 오빠가 짐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저 또한 친정 오빠를 살뜰히 챙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애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똑똑한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 신입이라고 하며 저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회사 안에 동아리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결혼 안 할 여자는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회사 사람들이 저랑 남편을 이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가끔씩 사내 커플이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 안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과는 운명이었는지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가자며 조심히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깊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됐습니다. 처음에 회사 선배들이 서울대 출신 신입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긴 했어요. 저도 모르게 지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 오빠는 지적인 부분이 부족해 그런가 저도 모르게 똑똑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서울대를 나왔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서울 언저리에 있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정말 서울대를 나온 거야? 공부 엄청 잘했겠네. 사실 나 서울대 출신 아니야.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건데 내가 시립이라 일부러 놀리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신 것 같아. 남편 말을 들어보니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상위권 대학을 나오기는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대단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부끄러운 듯한 얼굴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공부하라고 하는 대로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 좋은 선생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어. 근데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실 회사 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 우리 회사에 남자들이 많은 편이라 아무래도 짓궂은 선배들이 많아 그렇게 느끼는 걸 거야. 그래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 그래도 그 선배님들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만났고 그러니 이제는 고맙다고 생각하는 편이지. 근데 당신도 좋은 대학교 나온 거 아니야? 여기 회사 사람들 다 괜찮은 대학 출신이던데. 난 좋은 대학교까지는 아니고 운 좋게 공채에 붙어서 오게 된 거야. 그렇게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친정오빠에 대해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괜히 제 치부 같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뭐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나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 중에 제가 처음부터 친정오빠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가 저 또한 이상한 눈빛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먼저 친정오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친정오빠에 대해 물었어요. 근데 혹시 형님 어디가 안 좋으신 건 아니지? 안 좋다니 뭐가? 뭐랄까 막 눈에 띄게 이상한 게 있는 건 아닌데 묘하게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혹시 나를 싫어하셔서 그런 건가? 곧 결혼할 사이다 보니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결혼하고 나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오빠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오빠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어. 뭐 일상생활이나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능적인 부분에 부족한 것들이 있거든. 남편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남편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힘들었겠다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혼자 마음의 짐이 있었겠네. 사실 위로를 받으려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그 말이 참 따스했어요. 저도 모르게 친정오빠 말만 나오면 안절부절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친정오빠가 잘 못한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들킬까봐 초조한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사실 제 친정오빠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형님도 계시고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계신 가게로 자주 찾아갔거든. 일부러 형님한테 이런저런 말도 걸고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물어본 거였어. 당신한테 비밀로 하고 싶어 말 안 한 건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갑자기 우리 오빠에 대해 말하는 것도 웃기고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서 말을 못했었어.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만약 당신이랑 같은 상황이었으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난감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께는 얘기 안 해주면 안 될까?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남편은 제 말이 됐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누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우이는 정말 본인의 인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상견례 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남편에게 누나가 있을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이가 한 말로 시어머니 머리에서 식은땀이 흐른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 잘 부탁드려요. 저는 결혼했으니 따로 신경 쓰실 건 없고, 그리고 시댁이랑은 멀리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니, 너는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해. 죄송해요, 사돈. 우리 딸이 아들처럼 성격이 털털하다 보니 이해 좀 해주세요. 따님분이 성격도 호탕하고 너무 좋네요. 저희 딸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잘 부탁드려요.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생겨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야말로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분위기를 다시 만들었지만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니 더 가슴속에 남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며 신우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저번에 우리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형님이 어머님이랑 멀리 사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 아, 우리 누나랑 엄마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가 엄청 싸웠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신우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게 말해준 것 같은데. 제 친구들 중에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이도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신우이가 말한 것처럼 걱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 모임이 있어도 신우이가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신우이를 설득해서 시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신우이는 저한테도 시댁 모임은 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 딸이 친정엄마를 안 보고 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신우이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저희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잡게 되었어요. 친정가게가 가깝기도 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친정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셔서는 신혼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신혼집은 내가 해주고 싶어서 불렀어. 어디 생각해놓은 좋은 곳 있어? 그걸 아빠가 왜 해줘? 우리 둘이서 돈 합치고 대출 좀 받아서 하면 돼. 너희 오빠한테는 내가 가게를 불려주니 너한테도 뭐 하나 해줘야지 생각해봤는데 신혼집을 하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 그 대신 네 명의로 하는 건 어때? 정서봐, 괜찮나? 아버님이 해주시는 건데 당연하죠. 그리고 아버님이 저희 신혼집 해주시면 저희 대출도 안 받아도 되는데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요즘 돌아다니면서 시세 알아보니까 4, 5억 정도면 30평대 아파트 하나 매매할 수 있겠더라. 너희가 원하는 곳 알려주고 계약하면 아빠가 계약금이랑 해서 돈 보내줄게.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집 해준다는 소리에 신나서 대답했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우리가 처갓집에 더 잘하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형님보다 더 든든한 사이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 어차피 아빠가 해주시려고 마음먹으신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친정부모님이 비 오는 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졸음운전하는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생명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병원 신세를 져야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종 친정 부모님 가게도 들여다보고 부모님 간병을 도왔죠. 근데 이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소리 하셨습니다. 아니 너네는 오빠도 있는데 왜 네가 친정 부모님 가게며 간병을 해야 돼?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그리고 너 회사도 그만뒀다며? 부모님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남편이랑 얘기 끝난 거니까 어머님이 왈가왈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 줄 알아? 시어미한테 말하는 본세하고는 우리 아들도 너 회사 그만둔 거 싫어하더라. 그리고 자식이 너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그걸 다 해야 돼? 제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친정 오빠도 가게 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다 사돈총각에 갖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돈총각 알아서 하게 냅둬야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호통치는 상황에서 친정 오빠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집에 가는 길에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는 본인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당신 혼자 힘들게 친정 부모님 가게도 보고 간병까지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셔서 더 그런 것 같아. 알지? 우리 엄마 말은 저렇게 강하게 해도 며느리 생각 끔찍하게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처가댁 가게를 맡는 게 어떨까? 당신이? 당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떡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이직을 해야 되나 그만두고 사업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사실 당신이랑 같이 출근하는 것 때문에 그냥저냥 버티고 있었는데 당신도 그만두니까 굳이 여기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당신은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나도 부모님 태어나고 괜찮았으면 다시 회사 들어갈 건데 충동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당신도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리고 형님 혼자 가게 보는 것도 불안할 테고. 그래서 당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가게를 내가 보는 건 어떨까 싶더라고. 당신이 가게를 맡아주면 솔직히 나는 편하지. 부모님 병가로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래, 당신이 두 개 다 챙기긴 힘들었잖아. 가게는 내가 맡아서 형님이랑 같이 일해볼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병간호에만 신경 써.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를 봐준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 혼자 친정 부모님 가게도 챙기고 부모님 간병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저처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는 역시 우리 사이밖에 없다고 칭찬하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문득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본인 아들 앞길 막는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르나 했어요. 근데 예상대로 저한테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아들이 그러는데 이제 너가 친정 부모님 간병에만 신경 쓴다며? 우리 아들이 가게를 맡는다며? 그래야지. 너가 어떻게 가게까지 맡아서 하겠어? 너는 안심하고 친정 부모님만 챙겨드려. 네, 그래야죠. 남편 회사 그만두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도 이직하려고 생각했다 하니까 겸사겸사 쉬면서 사돈가게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이때 저는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나 남편이 순수한 의도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다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를 맡아서 하면서 돈 들어오는 게 한눈에 보이다 보니 욕심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일이 일어났겠죠. 이제 안정적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하루는 남편이 친정 부모님 가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하는 가게 형님이 가지신다고 했었나?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우리 신혼집 해주신 거잖아. 나한테도 뭐 하나 해주고 싶다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곤고히 듣더니 차라리 바꾸는 건 어떠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게를 우리가 맡고 신혼집을 형님 명의로 바꾸는 건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가게는 오빠 거야. 그리고 지금 친정 부모님이 입원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 맡고 있는 거잖아. 뭐 그렇긴 한데 내가 가게 나가서 일해보니까 가게도 잘 되는데 조금 부족한 형님 혼자서 가게를 맡으신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 우리 오빠가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가게에서 하는 일들 다 하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다 자동화로 해놔서 오빠가 따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형님이 계시니까 조금 장사가 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남편이 갑자기 가게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오빠한테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저희 친정오빠를 은근히 무시하며 본인이 가게를 맡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오빠 거니까 탐내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렸죠. 그러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며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잠깐 욕심이 나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는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사돈 총각이 좀 부족하다며? 정상인도 장사하는 거 힘들어 나가 떨어지는데 정상인도 아닌 사돈 총각이 사돈 가게 잘할 수나 있겠어? 그냥 우리 아들 사장시켜. 네? 남편이 어머님께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게는 친정오빠가 갖기로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신혼집 대신 받았고요. 아니 이건 손익 계산하면 안 맞잖아. 솔직히 나중에 사돈 돌아가시면 너희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막말로 사돈 총각이 정상인도 아니고 지능도 떨어지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학습적인 부분만 조금 부족한 거지 생활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얘기해봐. 당신도 우리 오빠랑 일해봐서 알잖아.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친정오빠랑 일해봐서 알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손님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최근에는 가게로 주문하는 것들을 설치해서 주문하면서 손님들이 바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빠가 직접 계산하는 일이 없어서 가게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남편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 부족해서 그런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모르긴 뭘 몰라? 나도 오빠랑 같이 일해봤는데 당신까지 이러기야? 그리고 내가 우리 오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달라고 얘기했잖아.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해버릴 수가 있어? 아니 당연히 알아야지.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끼리 속이는 게 있어서 되겠어? 너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이렇게 주제도 모르고 욕심낼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는 친정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런 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시어머니랑 남편이 한편이 돼서
저한테 친정부모님 가게를 남편한테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오빠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소리치고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해줬으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냐고 하며 당장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한두 시간 걸으며 시간을 보내니 생각 정리도 되고 조금 화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집에 가셨겠지란 생각에 남편이랑 다시 얘기해서 못 박을 건 박아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웬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고장났나 싶은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상태로 조금만 열렸습니다. 뭔가가 싶어 들여다봤는데 시어머니가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는 왜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 집에 제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멍청 얼굴로 서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하러 벌써 왔어? 친정부모님 장례 마치고 오던가 사장 자리를 넘기던가 해라. 사돈총각은 지금처럼 직원으로 계속 써주면서 월급 주면 되는 거잖아. 당장 사돈 가게에 우리 아들한테 안 넘기면 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이 집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제 집에서 나오셔야죠. 어머님이 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네 명이라 해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 집이잖아. 그럼 내 집도 되는 거지. 어쨌든 사돈총각이 하는 가게 우리 아들 사장 만들어주면 이 집 들여보내주마. 서류 만들어서 가져와.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 할 말만 하고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도 아니고 제 명의로 된 집을 제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남편이 아는가 싶은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계속 수화음만 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정가게로 향했습니다.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정오빠랑 주방 이모 둘이서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으니 친정오빠가 저를 보고는 말없이 CCTV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CCTV를 확인해봤죠. 남편이 가게 안에 들어와서는 돈통에 있는 돈만 쏠랑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나 싶었는데 저희 친정가게를 맡게 된 날 이후부터 이랬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제가 친정부모님 간병하느라 병원에 가 있는 사이 하루만 제대로 일하고 그 뒤부터는 아침에 출근하는 척하면서 와서는 돈통에 있는 돈만 가져간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하던 가게였다 보니 남편이 돈통 주변에 CCTV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돈을 빼갔거든요. 제가 CCTV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니 오빠가 제 옆으로 와서는 남편의 난행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와서는 돈통에 있는 돈만 가져가고 손님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짜증만 내고 그랬어. 친정오빠가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가관이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은 저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가게를 본인이 맡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친정오빠랑 같이 가게에서 CCTV를 보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거든요. 근데 사위가 왔다고 하면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데 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가게가 많이 바빠서 힘든가 봐. 사위가 죽상을 하고 왔더라고. 괜히 너희 둘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한 것 때문에 사위도 회사를 그만뒀다며. 그냥 그 가게 너희가 가질래?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한테 가게 준다고 말했어. 뭐 각서 같은 거 쓴 거 아니지? 너는 네 남편한테 그 사람이 뭐야? 얘기 안 했지? 사위가 가고 나서 공부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은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 엄마, 그 사람이 우리 오빠랑 우리 가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좀만 기다려. 내가 병원 가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빨리 친정 부모님 가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어떻게 이렇게 얌체 같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CCTV 동영상과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우선 친정 부모님께 갔어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요. 친정 부모님께 CCTV에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그러는데 오빠랑 단둘이 있으면 직원들 앞에서 무시한 건 기본이고 돈통에서 돈까지 가져갔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합세해서는 엄마 아빠 가게 사정으로 남편을 시키라고 하는 거 있지. 제 말을 들은 친정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시간 전에 와서 남편이 알람방구를 끼고 갔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성실하게 가게 일도 하고 저희 친정오빠도 잘 도와줬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의 신뢰를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냥 넘기기엔 괘씸하니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내뱉기도 전에 친정아버지가 도둑놈은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며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길로 이혼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제 짐을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혹시나 비밀번호를 다시 바꿨나 싶은 마음에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현관문을 쳐다보고 있는데 안에 시어머니가 있었나봐요. 저번처럼 안전고리를 한 후 저보고 마음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 사돈댁 가게 사장 시켜줄 마음 생겼어? 네가 진작 해줬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어. 제가 드릴 게 있긴 한데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우선 줘봐. 내가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제가 건네는 종이를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뭔가를 건네니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생각했었나봐요. 그래 그래야지 하면서 제가 건네는 종이를 보고는 놀래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종이는 경찰서로 오라고 적혀있는 종이었거든요. 갑자기 경찰서로 본인 아들이 가야 되니 시어머니는 뭐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경찰서에 가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2장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돈 훔쳐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요즘 저희 오빠가 그러는데 도둑이 들었나? 계속 돈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봤는데 범인이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거기 가게 봐주고 있었잖아. 뭐 가게 일하면서 돈이 필요했나 보지. 뭐
경찰 조사 받아야 될 테니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그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행인데 아니면 잡혀가는 거죠. 어머님 아들한테 꼭 경찰서 참석하라고 해주세요. 제때 안 가는 걸로도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저는 뒤를 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시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가족끼리 무슨 신고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돈 가져간 거 당장 가져다 놓으라 할게. 저랑 남편 가족 아니에요. 제가 이혼 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남인이 알아서 해결하든가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 용서해줘.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된 애한테 경찰서라니. 이제 어떡하니. 그러게 욕심낼 건 욕심냈어야죠.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본인이 무릎을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태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이 있으니 곱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이 상황에 대해 들었는지 저를 급하게 찾아와서 내뱉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가 있어? 내가 처갓되게 해준 게 얼만데? 뭐? 당신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 돈 가져가기밖에 더 했어? 모자란 형님 대신해서 내가 가게 봐줬잖아. 고작 그 수고비 하나 가져간 걸로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이 이러면 나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평생 안 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호통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곧 남편한테 이혼 소장 날아갈 거라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되는데 기가 막혀서 비웃으며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 본다고 해도 내가 못 보게 할 테니까 그런 생각은 넣어도. 어머님이 그 말씀은 안 하셨어. 당신 이혼 소송 당했어. 당신이랑 나랑 이제 곧 남될 사이라고. 뭐? 누구 맘대로 이혼 소송을 해? 이혼이 뭐 당신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뭐 나쁜 짓 한 거 있냐고? 하나도 없잖아. 배우자한테 나쁜 짓 한 것도 이혼 소송할 수 있지만 직계 가족한테도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이혼 소송 당해.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심지어 당신이 말 안 해도 알아서 장인어른 장모님 병원까지 찾아갔었어. 그거 친정 부모님 가게 탐나서 그런 거잖아. 혹시나 싶어서. 당신이 우리 오빠한테 그렇게 대놓고 무시했다며. 무시할 만하니까 하지. 그럼 뭐라고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남편은 이제 막가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아차 싶었나봐요.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차분하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던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남편이 잡은 손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 빌었지만 저한테 모든 상황을 들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도 눈으로 확인하신 분들이랑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치셨어요.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1층 로비가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 가게 사장 될 수 있는 거? 그 돈을 왜 훔쳐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이럴 줄 알았겠어? 아니 내가 봤을 때만 해도 CCTV가 없었다니까.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라 일부러 안 달았다 생각했지. 돈통에 CCTV 설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아주 헛똑똑이를 낳았네. 헛똑똑이를 낳았어.
너 그 가게 물려받는다고 회사도 그만뒀잖아. 이제 어쩔 거야? 그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 가게 나가면서 호시탐탐 놀이라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너도 항상 행동을 조심했어야지. 이게 뭐야? 뭐 하나 남는 게 없잖아.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타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쉽겠죠? 가만히 앉아서 사장 아들을 둘 수 있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정 부모님 병실로 올라가서 1층 로비에서 본 모습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도 꼴 좋다며 한참을 웃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도장까지 찍게 됐어요. 남편 유책으로 이혼하는 것이다 보니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한테 연락해서는 나 때문에 경찰서 다니느라 트라우마도 생겼고 지금은 처갓댁 가게 봐주느라 회사도 그만둔 상황이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조금만 봐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정오빠한테 함부로 말한 것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아내기 전에 나한테 줘야 되는 돈 오차 하나도 없이 보내. 조금이라도 틀리면 소장 또 날아갈 테니까 기대하고. 알았어. 안 보낸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냥 좀 봐주면 안 되냐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당신은 우리 오빠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우리 오빠 무시했으면서 말귀는 더 못 알아듣는 것 같네.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고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 사이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무사히 태어나게 됐습니다. 요즘은 저희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달까요? 사실 결혼하면서 가족이 확장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하마터면 사기꾼들한테 저희 친정 부모님이 힘들게 일군 것들을 넘길 뻔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돈 없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뜬 눈으로 남편한테 모든 걸 뺏겼을지도 몰라요. 다행히도 멍청해서 그런가 너무 욕심만 보인 모습 때문에 결국 어떤 것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 사이도 틀어져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산다 하더라고요.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적인지 사이까지 틀어진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지금 친정 부모님 가게는 친정 오빠와 제가 물려받아 사고 있고요. 아직도 명의는 오빠지만 전 그것에 대해 욕심은 없어요. 남편이랑 이혼하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혼집은 나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기도 하고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서 이혼한 거라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아서 남편이 저한테 가져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연애 때는 안 보이던 모습이 결혼하고 나서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검은 손해를 빨리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이죠. 그 덕에 저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서없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